자, 고전 이론을 보겠습니다. 만유고설 보겠습니다. 만유고설. 정제는 정제는 양음이라고 그랬죠. 서로 음양이 다른 거. 간목이 기토를 보고 간목이 양, 기토가 음의 토, 을목이 음이고 무토가 양의 토. 그러니까 서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겠죠. 목극토, 목극토 다 똑같고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니 곧 나의 처가 된다. 정제는 나의 처가 된다. 그 말이죠. 첫잡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시집 오면 나는 정신이 강건해져 후에 재물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좀 생뚱맞죠? 요즘에 안 맞는 이야기죠?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시집 오면 나는 정신이 강건해져 후에 재물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재성이 쇠미하여 강하지 못하면 비록 처의 재물이 풍부하더라도 눈으로 볼 뿐 끝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건 뭐죠?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 자, 내가 약해요. 신약, 몸이 약해요. 그럼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쓰지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거를, 극제잖아요. 내가 극을 해야 되잖아요. 극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경 쓴다는 거죠. 내가 극을 받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내가 뭔가를 극을 할 때는 내가 힘을 써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약해서, 내가 강하면 괜찮은데 내가 약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 재물에 손실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제가 혼자 보면 마땅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순수하게 제물로만 보면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제처럼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 편제처럼 갑자기 횡재한 돈, 그래야 인생의 살맛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거를 여자로 보면은 부인과 애인으로 보면은 이게 좀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물만 보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중첩하에 많이 보도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재물로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월급쟁이도 할라. 월급 뭐예요?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제는 뭐예요? 이게 정제라고 하면 편제는 부업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해서 다른 걸로 또 월급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에 다닐라. 월급 받으려면 회사에 다닐라. 또 별도로 저녁에는 또 뭐 별도 사업을 할라. 몸이 피곤하겠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지는 않겠죠. 일주가 유력하면 괜찮죠. 일주가 유력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해서 일주가 뭐다? 몸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재물을 탐하다 건강을 잃는다 그랬죠. 자, 만약 재성이 많고 신약한데 그럼 안 좋죠. 재성이 많고 신약한데 사주에 인성의 생조가 없거나 재성은 즉 여기까지 하면 극제 그때 내가 약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인성이 생조가 와야 돼. 인생하로 나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은 좋고 요거는 좋고 신강한데 자 이건 나는 강하고 재물은 적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주의 비겁이 있으면 뭐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옆에 형제들이 와서 달라붙어 가지고 내 재물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면 태가 불급하면 모두 복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자,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내가 약할 때 나를 생존해 주는 인성이 있어야 인성이 인생하로 해서 내가 힘이 세져서 신강해서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약하고 재물이 많고 그럴 경우는 인성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재물이 컨트롤 안 되니까 나쁘고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엄청 이게 힘은 있는데 재성이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여태 비견겁제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나눠 먹어 형 하면서 이렇게 나랑 같이 내 재물을 나눠 갖자고 하면 이것도 역시 복이 될 수가 없죠. 자, 경에 이르기를 재성이 많고 신약하면 도리어 부옥 빈인. 자, 부자부 그다음에 여기 가옥자예요. 가난할 빈 사람인. 그러니까 집은 화려한데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죠? 재성이 많고 신약한 뭐예요? 겉은 화려하죠.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가 돈이 컨트롤 된다 안 된다? 돈이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쁜 여자는 많아요. 죄다 신약. 죄다 신약. 이쁜 여자는 많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해서 그림의 그 여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럼 뭐야 이거는? 죄다 신약 사주는 그냥 겉만 번지르하지 실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부옥 빈인. 그래서 그러니까 부잣집의 가옥을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가난하다. 그 말인 거니까요. 자, 원령의 제국을 이루고 신약의 인성을 만나 보조하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먼저 인성을 보면 재성을 만나까 두렵다. 자, 원령의 제국을 이루고 신약해요. 신약. 그럼 뭐예요? 인성이 나를 생해줘야 돼. 인생아 그러죠. 인생아 나를 생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보조하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재성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이죠. 제극인. 그래서 이게 재성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신약해요. 내가 신약하면 여기서 뭐다? 인성을 만나서 인생아로 나를 키워주면 내가 재물이 컨트롤가 되니까 좋죠. 그런데 인성을 내가 만나기 전에 재성이 먼저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이 극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나를 극할 재성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이 사주 일간을 도로 가는 거니까 안 이뻤겠죠. 그래서 재성이 먼저 인성을 극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사은 독보에 이르기를 먼저 재성이 있고 뒤에 인성이 있으면 오히려 복을 이룰 수 있고 근데 먼저 인성이 있고 뒤에 재성이 있으면 뭐예요? 제극인으로 해버리죠. 그러면 치욕을 당한다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극인 상황태는 별로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제극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좋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인성에 의해서 식신이 파괴될 때 인극식으로 식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재성이 와서 인성을 눌러주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재성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면 좋지 않지만 사주의 비겁을 보면 투출해도 마땅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재물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면 재물을 빼앗지 못하는 것 같다. 자, 부의 이르기를 재성은 감춰져 있는 것이 좋은데 감춰져 있으면 재물이 넉넉하고 노출되어 있으면 흩어지게 된다. 재물이 노출되어 있으면 옆에 주변에서 나눠 갖자고 다 달라들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 뭐가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조용히 직장에 사표 쓰고 어떻게 된다? 미국으로 가자, 해외로 가버리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때 유행한 적 있었어요. 그런 유머가 많이 돌았었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때 아마 농협에서 아마 그거 했을 텐데 어떻게 농협에 갈 거냐 뭐 그래서 직장인들이 로또를 샀다가 그 다음날 출근 안 한다 월요일날 출근 안 한다 그러면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그랬나 보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어쨌든 누구나 안 하게 되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 성격은 관성이 뚜렷하게 노출된 것을 좋아하며 손상되지 않거나 식신이 생조하거나 일주가 건강하면 부와 기가 모두 온전하다. 자, 재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건강해야 돼. 일주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 조건이에요. 건강하면 좋고 그 다음에 식신이 생조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사이에 뭐가 와야 돼요? 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식생제로 생해주면 좋죠. 내가 노력을 해서 재물을 만든 거니까. 어쨌든 이 식신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이 나오면 뭐 할까? 이 재성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재성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관성이 와가지고 재성의 기운을 너무 빼가 버려도 안 되겠죠. 적당하게. 자, 그러면 자, 재물은 부고 관은 뭐예요? 귀죠. 그래서 요거는 부와 귀를 다 가질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만약 간지의 칠사를 보아도 재물을 향유할 수 있으니 이것이 봉제간살의 의미다. 자, 이 재성은 간도 생겨주고 뭘도 생겨줘요? 재생살도 되죠. 그렇죠? 관도 생겨주지만 살도 생겨줘요. 그러면
살이 뭐예요? 나를 극을 하는 관계가 되죠. 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인성이 있으면 괜찮겠죠. 인성이 살인 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재성이 살을 생해줘 가지고 나를 극하는 상황이 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럴 땐 인성이 있어서 살의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에게 공급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관인상생, 이거는 살인상생 그랬죠. 앞에서 했습니다. 자,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뭐 이거는 도식이라고 그랬죠. 도식.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식신은 재성을 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극하는 건 뭐예요? 인극식이죠. 그래서 이 인성이 편인이 식신을 극해버리면 식생재로 재성을 생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양인과 급제를 만나 재성을 극하면 재물을 향할 수 없다. 또 이 재물을 나눠가는 것보다 나와 같은 급인 비견 급제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같이 또 재물을 나눠갔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식신이 재물을 생일 수 없거나 비견 급제가 있어서 나와 같이 재성을 나눠 갖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군겁쟁제라고 그랬죠. 군겁쟁제. 나의 비견과 급제가 와서 재물을 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달려드는 거죠. 급제를 만나 재성을 극하게 되면 재물을 향유할 수 없으며 재성의 고장, 이제 창고죠. 창고 고자 감출장자. 감추어진 창고가 공망이 뭐예요? 공망은 비인 거죠. 재물 창고가 비어버리면 여러분들 금고 그런 영화 많죠.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뭔 영화였었죠? 도굴인가요? 영화 도굴인가 보면 그 옛날 그 회장 이게 뭐죠? 골동품 회장이 창고 금고 지하 금고에다 많은 이 귀중품을 넣어놨죠. 근데 이거를 훔쳐가죠. 그러니까 이 고장이 그거예요. 이 재물의 고장이 창고에 감춰진 창고를 공망했다는 거면 공필공자 망할망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물을 다 빼가고 비어 있으니까 망했으니까 재물을 못 쓰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화 도굴 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재성은 명을 기르는 근원으로 팔자의 재물이 없을 수는 없다. 재성은 명을 기르는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팔자의 재물이 없을 수는 없다. 단지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하니 많으면 사주가 막지 못하게 된다. 돈 때문에 시끄럽죠. 돈이 많으면 칼부림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뭐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자기 혼자 먹고 살 정도면 딱 좋은 거고 그냥 돈이 너무 많으면 막지 못하죠. 또 그룹 총수들도 이게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이런 돈 때문에. 자, 만약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는데 재성운으로 행하면 좋겠죠.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다. 요거는 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요거는 좀 맞지 않는 이론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무제사주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들어와요. 대운에서 예컨대 30세부터 이제 보통 20년씩 이렇게 들어오죠. 50세까지. 이때가 재물운이다. 그러면 이 운이 끝나면 싹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주 실관에서도 어느 부동산 사장님 보니까 무제사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때 번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가족들 모르게 뭐 땅이라도 사가지고 그냥 묻어놔라. 그러면 땅을 묻어두면 값어치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착화는 그러니까 운에서 들어올 때 돈을 왕창 벌고 또 운이 빠져나가면 무제사주가 그렇잖아요. 운때 되면 돈이 들어오고 운때가 빠져나가면 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오래오래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고착화해라. 제일 고착화하기 좋은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아파트 같은 것도 쉽게 팔 수 있지만 땅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땅 이런 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 주식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다신약의 경우 제다신약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약한 경우 관성과 제왕으로 행하여
재성이 도기하고 관성이 일간을 극하면 관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장이란다. 이거 당연하죠. 뭐냐면 자, 내가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해요. 재성은 이렇게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성은 뭘 생겨주죠? 관을 생겨주죠. 근데 또 이게 또 재성이 또 들어와요. 운이. 그러면 나는 갈수록 관이 나를 극을 하고 재성을 또 내가 극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져.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나는 일찍 죽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의 경우는 관성과 재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재성이 독이하고 독이라는 건 뭐예요? 내 기운을 빼간다는 거죠. 도둑질을 간다는 거죠. 관성의 일간을 또 극을 해줘. 관극하러 나를 극을 해요. 그럼 나는 관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이 일어나죠. 나가 점점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건 다 이해되시죠? 재성은 마이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관성은 녹이니. 자, 재성은 마. 그 다음에 관성은 녹이니.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돈 많으면 굳이 관 없어도 되잖아요. 직장 안 되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건물주 돼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월세를 받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공부만 하면서 근데 이거 갖고 또 돈질하면 안 되죠. 속된 말로 돈질하면 다 망해먹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듯 하면서 그걸로 꾸준하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남는 돈 또 저금하고 공부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좋겠죠. 어쨌든 재성은 마이고 관성은 록이니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두 온전하게 있기는 어렵다. 원국에 재성이 있다면 관성운이 길하겠죠. 왜냐하면 원국에 재성이 있으면 재생관으로 해서 관이 흐르면 명예를 얻고 그걸로 관으로 인해서 뭘 지켜요? 내 재물을 지키니까. 그렇죠? 원국에 관성이 있다면 재성운도 길하죠. 재성운이 없는데 자 관은 제가 한번 옛날에 그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서 한번 찍을 때 이야기했는데요. 자, 정부 관료가 거꾸로 재물을 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재생관은 되지만 관생재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자, 재물이 있으면 관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선출되게 나가서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관이 행정관료가 재물을 탐하면 뭐 하게 돼요? 뇌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공개 정보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그쵸? 그럼 뭐예요? 이거 전부 깜빵갈 일이에요. 관생제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면 돈이 재성운,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데 재성운이 들어오면 뭐 돈을 벌 수 있어 좋지. 이거를 본인이 재성이 없는데 돈을 탐하면 안 되겠죠. 재운으로 행하면 관성을 생하고 관운으로 생하면 재성을 일으킨다. 일단은 내용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